급하게 화장실을 중간에 갔다 왔는데도 2시간 56분을 했다. 알파3를 사려고 제가 한 5번 시도했는데 엄청난 러너들이 뭔가 런트립이나 이런 걸로 막 쏟아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막 흥분됐네. 일단은 PB 저는 2시간 56분 재작년 JTBC에서 2시간 56분이 최고 잘 뛴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10km는요? 10km 10km는 지난 가을에 하프 뛰면서 세웠는데 10km를 제대로 뛰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때 36분? 네, 36분. 그러니까 10km 대회를 딱 나가서 빵 이렇게 네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10km PB를 하겠다 하고 뛰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뛰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JTBC에서 256을 하고 또 서브3를 몇 번이나 하셨었던 거예요? 서브3는 총 이제 풀코스를 3번 나갔는데 2년 전 동마에서 내랑 똑같이 2시간 56분 했고 그땐 또 뭐 지나고 뭐 JTBC에서도 목표는 달랐는데 그때도 뭐 화장실 가고 막 하여튼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중간에 화장실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중간에 갔다 왔는데도 2시간 56분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저희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본인이 아시기에는 의사 중에서 내가 몇 등인가? 뭐 적어도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저보다 좋은 기록을 가진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의사 중에는 아무튼 이거 보고 혹시 그치 있을 수 있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아니라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단은 256 제일 잘 뛰는 기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달에 대충 뭐 어느 정도 뛰시는지? 최근에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400km 정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는 한 500 이상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새벽. 새벽에 진료 보기 전에 그리고 애들이랑 와이프하고 보내는 시간은 따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새벽에는 누구도 이제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혹 콜 받고 갈 때는 있죠. 달리기 하다가 새벽에 이제 콜 받고 갈 때가 있으니까 새벽에 달려도 그러니까 매일 한 15km에서 18km 정도 조깅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장거리 30km에서 40km 하고 이러면은 500, 600 돼요. 그쵸. 그렇게 되겠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면 뭐 보통 조깅은 뭐 어느 정도 보통 페이스 그리고 인터벌의 빈도 같은 거? 인터벌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한 번. 한 번은 하자.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번 또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오르막 인터벌. 오르막 인터벌 한 번, 그냥 인터벌 한 번 이렇게 2번을 포인트로 하고 나머지는 조깅인데 조깅도 이제 어떤 때는 산에서 하고 뭐 어떤 때는 이제 바닷가 같은 데서 하고 아무래도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뛰고 뭐 어떤 때는 천천히 뛰고. 그러면 오르막 인터벌 같은 경우는 몇 미터짜리 어느 정도의 오르막을 일단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오르막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은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편안한 오르막은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면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오르막? 그 정도 오르막을 100m 잡고 올라갈 때 한 20초 내려올 때 한 40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식으로. 그렇군요. 서브3에 대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뭐 카톡이나 저희 뭐 HRC라고 저희 이제 채팅 크루 거기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만큼 뛰는 사람 중에 저보다 못 뛰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정도 노력하는 사람 중에 저랑 비슷한 마일리지거나 뭐 저 정도로 이제 인터벌이나 뭐 오르막하고 산을 뛰고 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기록이 안 좋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만큼 하면 일단 서브3는 다들 하겠구나. 그러면은 다들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렇게. 근데 이제 약간 초보 러너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까지 일단 못 뛰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어디가 자꾸 아픈달지
달리기에 시간을 많이 하려면 자꾸 막 감기를 자꾸 걸린달지 이런 게 있다고 이슈가 자꾸 생겨서 맞아요.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중간에 부상을 자꾸 겪었는데 네. 이렇게 부상도 자꾸 당하면 부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당하면 그 다음에는 좀 뭔가 방법을 찾고 또 마일리지를 늘려가면 부상 당하는 좀 빈도가 줄고 그러니까 계속 목표를 거기에 두고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부상 당해서 포기해버리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떤 기록을 당기는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서브3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서브3가 물론 목표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꾸준히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항상 되게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항상 그 톡방에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기록이나 이제 달리기 한 거 올리는 거 보면은 사실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야. 그러면은 패치님은 처음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록 같은 거 나는 초보 러너 시절에 처음에요. 처음에 뭐 페이스는 그때는 어땠고 뭐 사실 처음에 시작한 지가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뛰더라고요. 저 뛰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나이 40 이제 됐으니까 한번 달리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냥 청바지 입고 출근 복장 그대로 뛰어봤어요. 한 100m 뛰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m 뛰고 멈췄다가 또 뭐 좀 뛰다가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뛰었죠. 근데 처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뛰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야지. 그러니까 첫날은 내가 100m 뛰고 쉬었으면 둘째 날은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뛰고 쉬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나이키 막 핸드폰 어플 그거 NRC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한 1km나 3km 정도 뛸 때 천천히 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지 그때는. 그쵸.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냥 일단 사람이 뛰면 이 정도는 뛰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렇죠. 뛰임. 그걸로 이제 뛰면은 3km 한 뭐 5분 30초 페이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7km나 8km 뛸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페이스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장착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냥 멋 모르고 시작해도 내가 더 이렇게 해봐야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만으로 80년생이니까 44세. 44세.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언제까지는 내가 서브3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한 50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훈련을 하면 내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빨라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더 이상 빨라질 수 없을 때는 한 50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 60 넘으신 분도 239 하고 그러시던데. 제가 볼 때 패치님 진짜 거의 60까지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그 화장실 이슈를 얘기했었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제 TV 달리면서 이제 화장실 이슈로 급동이죠. 급동을 이제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싸고 와서도 어쨌든 서브3를 하셨는데 그 어쨌든 그때 이제 기록을 위해서 뛰다가 그냥 달리면서 싸버릴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때 JTBC 때 뭐 이거 다 변명이지만 이미 출발할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코로나 걸리고 막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랬던 상태라 가지고 이미 좀 하향 조절을 했었고 그때 막 항생제 먹고 이미 항생제 유발 설사라고 그걸 제가 하고 있던 중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야, 이번에는 포기해야 되겠다. 요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 화장실까지 갔죠. 근데 힘들었어요. 그때 화장실 주로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숲을 사이로 막 뛰어가가지고 다리 막 상처나고
그래서 겨우 싸고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손해봤을까요? 한 3분에서 5분? 네.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던 네, 시간이. 네. 그 같이 준성님이라고 저희 그 크루, 네. 뭐 카톡 크루에 계시는 분이 제가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갔대요. 그 화이팅 했는데 이제 저거 화장실 가는 동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또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다고.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진상 환자나 그런 거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곤란한 환자, 네. 곤란한 환자는 이제 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못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화를 내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죠. 네, 조금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아과는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엄마 보호자. 아빠들이랑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더 본인 몸보다 더 예민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는 좀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몰라요. 뭐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내 환자가 이렇게 아프면 마음이 쓰여요. 그럼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 보호자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주면 서로가 좀 그렇게 막 트러블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린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는 거, 뭐 하프도 뛰어보고 싶다고 한달지, 뭐 이렇게 장거리를 뛰는 거 이런 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실까요? 사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은 없겠죠. 일단 첫 번째, 얘가 준비가 돼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체중, 비만 환자가 오면 첫 번째로 항상 얘기하는 게 운동해서 살 뺄 생각부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면 일단은 먼저 관절이나 부상이 올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먹는 걸 줄여서 적정 체중을 만든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걸 권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운동을 할 거면은 달리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영이나 아니면 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걷기 정도? 그 정도로 그냥 건강해지기 위한 거지.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도 하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하프를 도전한다면 당연히 말려야 되겠지만 뭐 천천히 이제 늘려갔는데 그 정도의 체력이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초등학생은 좀 무리겠죠.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저랑 한 9km 정도까지 뛰는데 저는 저희 아들을 10km 이상은 안 뛰게 할 생각이에요. 그 굳이 뭐 지금 중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건강을 위해서 뛸 거면 딱 그 정도가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한 10km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찌됐건 간에 무리가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 혹여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부상이나 그리고 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 자기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미고 학업을 해야 되잖아. 학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학업을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지. 근데 그거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본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많이 뛰어봤자 200 정도를 뛰는데 200 정도만 돼도 조금 이제 나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눈치를 좀 보면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디? 집사람? 그렇죠. 가정에 있어서. 가정. 근데 이제 한 400, 500 네네. 이렇게 뛰시는 입장에서 가장으로서 뭔가 이 우리의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니 저도 이제 제가 1년에 대회를 딱 참가권이 4개가 있어요. 참가권. 허락받은 참가권 딱 4개. 그러니까 풀코스 2번, 그다음 하프나 뭐 10km 뭐 제가 나가고 싶은 거. 와, 진짜 소중하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제가 지금 나가본 게 뭐 몇 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회를 가다가 너무 긴장이 돼요. 맨날 나가는 사람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회를 나갈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 이상을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고 와이프하고 약속한 게 클럽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꼭 이제 새벽 시간 때를 간다.
요거 꼭 지켜주고. 네. 근데 또 안 피곤한 너무 피곤해하면 안 되잖아 또. 그죠, 그게 중요하죠. 네. 하프 정도는 이제 뛰고 와도 뛰고 왔다는 내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프 뛰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애들하고 또 이제 산을 간다든지. 풀코스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게. 네. 와. 내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하프 뛰고 오면 반나절은 자는데. 근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야죠. 저도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가정이고 뭐 두 번째는 직장이고 일단 뭐 직장에서 환자가 안 좋다 전화가 왔다 그러면 달리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참가권 말씀하시고 하셔가지고 궁금한 네네. 건데 러닝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아내분의 어떤 눈치나 좀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사실 이제 좀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 네, 이제 저희 신발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 신발이 보자 한 9개나 1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한 개 사면 한 개 버린다. 네, 요게 이제 원칙. 원칙. 네, 그 이상은 쌓이지 그렇죠. 않게.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도 신발을 많이는 안 사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살 수가 없어. 멀쩡한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달 때까지는 제가 신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괜히 사봤자 그냥 신발장에 오래 놔둘 뿐이지. 맞아요. 그렇죠. 이걸 어차피 신어야 되는 신발인데. 근데 뭐 그래서 열심히 뛰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 바꾸려고. 마일리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하나 버리려고 계속 신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무슨 신발 신고 뛰시나요? 내일은 프로4. 네. 프로4. 네. 알파랑 프로4 중에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셨나요? 알파 3를 사려고 제가 한 5번 시도했는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냥 이 신발에 이렇게 시간을 솔직히 이제 뭐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료 보다가 딱 10시 보통 10시에 그쵸 10시 네, 10시니까 간호사한테 내가 10시에 내가 꼭 중요한 일이 있다 근데 10시 되면 환자 잠시만 좀 그쵸. 바쁜 일 있다 하고 잠시만 하자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걸 5번이나 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5번 다 실패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이키한테. 이거 도대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돈을 더 주고 사는 건 또 그것도 화가 나는 거야. 그쵸.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투자했는데 그러고 이제 아디다스 프로4를 이제 했는데 얘들은 물량을 확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비교를 못 해봤어요. 그렇죠. 못 신어봤구나. 괘씸하다 진짜 괘씸해가지고. 나이키 좀 물량 많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고 러닝 하신다고 하면 항상 좀 따뜻하고 경치 좋고 네. 바다 있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겨울에는 확실히 좀 따뜻하긴 해요. 많이 추워봐야 이제 영하 1, 2도. 네, 근데 문제는 바람이 불면 비슷해요. 춥게 느껴지는 거는 바람이 똑같은데 세니까. 바람이 안 불면 뭐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뭐 육지에 와서 뛰는 거랑 이제 겨울 추위는 좀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기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부상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주 경치 좋고 막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처음에는 많이 느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쩌다 한번 진짜 이제 제주는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 많이 불면 경치고 뭐고 이제 다 없어 그냥. 제주도 혹시 누가 여행을 가게 되면 혹시 뭐 좀 추천드리는 코스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주로 많이 뛰는 건 이제 도두에 이제 도두항에서 탑동 그쪽 코스가 이제 뭐 길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바다 경치 좋고 봄이랑 가을에 가면 특히 이제 해 뜨는 시간에 가면 정말 좋아요. 아침에? 네, 정말 감동이에요. 좋고 만약에 해 지는 때 간다면 이제 서쪽 애월이나 뭐 애월 쪽 한담 해변 이런데. 태치님의 이제 미래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일단 뭐 다양한 그 분야에서 저희 목표가 있지만 뭐 달리기는 일단 저는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장거리를 뛰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 울트라? 울트라로. 네, 그리고 막 해외나 이런 데도 좀 나가서 그때는 시간이 아이들도 다 컸고 조금 이제 그런 네, 여유가 있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좀 뛴다든지 뭐 유명한 뭐 고난의 길? 어디지? 산티아고. 그런데. 네, 그런데 한번 가본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 나이 때 뭐 예를 들면 30, 40대 요 정도? 네. 지금 러닝 붐이면서 굉장히 러너가 많아져가지고 네네네. 이 나이대가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네. 뭔가 경제적 혹은 시간적 여유가 확 생기는 그런 타이밍에 네. 엄청난 러너들이 뭔가 런트립이나 와. 이런 걸로 막 쏟아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막 흥분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때 막 확 이렇게 또 막 어. 이런 그 나이 때 이제 동호회들 막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제 기대 수명도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렇겠네.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좋죠. 좋죠. 저야 뭐 아무튼 뭐 내일 아무튼 동마 네. 화이팅 하시고 제가 또 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네,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니, 꼭 자기 이름 불러달래요. 네. 다음아, 은우야, 보배야, 사랑해. 왜 세 명이? 와, 고맙습니다.